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 사실 지금 올해만 한 3번째 정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터진다는 느낌도 받는데, 한국의 이런 주식시장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이 주가 조작 사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근래로 무슨 그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한다고 했던 그 여자분,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무슨 수소 전기차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또 한 뭐 그런 업체도 있었고, 뭐 있었죠, 뭐 등등이 있고, 하여튼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1차적으로는 주가 조작을 한 일당들이 가장 큰 책임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정부 기관 금융 감독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건 저 스스로밖에 없어요. 내 몸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지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 거대한 카지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독자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웬 카지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게임판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랜드도 있고 아니면 뭐 마카오 카지노, 라스베가스 카지노 있지만, 카지노에 가시면 혹시 뭐 바카라 해보셨나요? 뭔지는 압니다. 네. 해본 적은 없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홀짝이거든요. 그다음 뭐 슬롯 머신 뭐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가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막 현란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탄식 소리 나고 막 난리 나요. 그 텐션을 올려요. 텐션이 올라가요. 흥분돼요. 실수를 하게 만들죠. 맞아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현란한 조명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보시면 슬로머신 같은 것도 막 갑자기 막 구석에서 막 땡땡땡땡 음악 소리 엄청나게 나면서 막 종 치는 소리 나고 그러면 사람이 막 흥분되거든요. 소리가 나고. 터졌다고. 터졌다고. 그러면 막 우르르 또 가죠. 거기 하고. 그리고 막 바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이제 이 딜러가 있고 쭉 둘러 앉아서 이제 뱅커 플레이어 홀짝에 겁니다. 배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마카오 바카라를 한번 갔다가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 보통 뱅커 플레이어 왔다 갔다 50대 50이겠죠. 확률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따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뱅커 쪽만 계속 이기게 되는 테이블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저기서 사이드 배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테이블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 말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칩을 꺼내서 내 거에 같이 얹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뱅커가 계속 나오면 이제 플레이어 나올 것 같은데, 홀만 계속 나왔어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만 나왔는데 이제 뒷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뒷면을 거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그 사람들은 홀에 계속 겁니다. 심지어 더 배팅 금액을 늘려가면서 홀로 계속 거는데, 희한한 게 이만큼 이렇게 배팅 금액을 늘릴수록 홀이 계속 나와. 홀이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이 더 몰려요. 막 구름처럼 막. 거기는 그래서 막 이제 테이블에 보통 한 8명 정도 앉는데, 뒤에 서서 사이드 배팅 하는 사람까지 하면 막 30명씩 막 때려 몰려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팔이 쑥쑥 나와서 막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식시장이랑 똑같다. 계속 올라요. 한 주식이 오늘 10% 올라요. 내일 뭐 한 1, 2% 끝나고 그 다음날 또 7, 8% 올라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날 한 1% 빠져요. 그 다음날 또 막 9%, 10% 올라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지표가 있잖아요. 툭툭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한 50%, 100% 올라서 쫙 서게 되면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거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있는데, 거기서 이건 되는 주식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미리부터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이 주식을 매입하고 계셨던 분이면, 그런 분들은 고점에서 뭐 20, 30% 조정 받아도 뭐 충분히 되셨으니까. 근데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5%, 20%만 조정 받아도 이제 막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 떨어지면 공매도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고 저희가 카지노에 가서 될 대로 되라라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런 리스크를 신경을 쓰고 줄 타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런 걸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착 모멘텀이 붙어서 막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도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 그럴 때는 본인만의 어떤 관점과 본인만의 그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수영장에 물 빠지는지 모르고 계속 그 수영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경험이나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시면 저희가 주가 조작을 타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에 묻지마로 따라가는 행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그 답변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해 공부해라. 왜냐면 우리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주식에서 내 돈을 넣으려면 이 종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는 없을까 이 기업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야 이거 뜬데 이거 오른데 가자 그렇게 했다가 물리면 당연히 내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좀 덜컥대고 돈 넣었다가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면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내가 투자하려면 공부해야죠. 공부가 아니시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야 주변에서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회사가 무슨 수출 계약이 있다더라. 근데 그게 규모가 얼마래. 그래서 이거는 고급 정보야. 신문에도 안 나왔어. 그래? 그 얼마를 수출하는데 50억 수출이 한대요. 미국으로. 그래? 그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한 3천억 되죠. 3천억짜리 시가총액 회사인데 50억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특수한 글로벌리 유일하게 얘네만 팔고 있는 아이템이고 예를 들면 희귀 의약품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그러면 유의미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수출 기업인데 야 신규로 50억 100억짜리 수출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들은 정보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셔도 돼요. 네, 정말 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만큼 큰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하루 한 2, 3% 오르고 끝날 이슈네. 그거를 일단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테슬라한테 수주 공시를 받았다 했는데 그 공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 수주 금액이 이 회사가 지금 이 부품 회사가 매출을 얼마 하고 있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거지? 매출이 예를 들면 10조짜리 회사, 10조 하는 회사인데 수주를 5천억 받았어요. 그러면 5%잖아요. 매출의 5%. 매출의 5%가 애드가 되면 이 회사 주가가 얼마나 움직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 뜬데 하고 소량을 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라도 혹시 작은 투자감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면 적어도 그것만은 최소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라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이거 되게 콕 찔리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주가 조작 사태 이런 동전주나 이런 주의 피해를 우리가 안 보려면 쉽게 말해 리스크 관리는 스스로 해라. 정답이십니다. 이건 역시 아무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왜 투자하는지 여기 이거 주식 이거 별로 이거 어떤 좋은 주식도 아닌데 왜 돈 넣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감독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승장 끝머리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뜨고 거의 뜨는 게 끝날 때쯤에 들어와서 대부분 물리시죠. 이런 것들을 사실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 힐링 여행자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기업, 유명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고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이클 겪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사이클 나오고 세 번째 사이클 나오고 이 사이클이 조정을 받아서 쉬고 있을 때 분산 투자 관점에서 계속 나는 이건 10년 후에는 까지는 계속 성장할 기업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분산 투자로 계속 적립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그 판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성장할 회사인지 아니면 성장을 가장한 반짝하는 회사인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미국 증시 영상에서도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투자한 사업이 미래 뭐 그 뜨는 사업이 아니고 사양 사업이야. 그럼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뜨는 사업이니까 투자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파트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꼭 그 종목뿐만 아니라 미래 내가 그 투자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 회사가 성장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안전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고르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